안녕하십니까, 도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2008년도 리먼 사태가 끝난 후에 양적 완화라는 세계의 침체, 공황에서 빠져나갈 해결책으로 양적 완화라는 걸 역사상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양적 완화가 뭐죠? 이걸 정말 잘 알으셔야 되는데, 양적 완화는 이제 금리를 내려서 경기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인류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벤 버냉키라고 있습니다. 벤 버냉키. 그 사람이 이제 연준 의장이었는데 2008년도경에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경기는 기대만큼 나아지지 않았고 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럼 인류의 수단이 끝난 거라고 봐야죠. 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릴 수가 없다. 하지만 경제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카드를 더 이상 꺼낼 수가 없다. 인류의 경제 시스템은 거기서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대단합니다. 역시 연준 의장은 정말 대단해요. 거기서 얘가 어떠한 정책을 썼냐면 바로 양적 완화라는 걸 썼어요. 이 양적 완화는 돈을 무한정으로 찍어내서 시장에 직접 공급을 하면은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지만 이게 핵심인 것과 동시에 돈을 시중에 무한정으로 공급을 한다? 그러면은 2008년도 리먼 사태 이전의 경제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경제 해결책이죠. 그 전에 있던 모든 연준 의장과 아무튼 인류의 최고라는 경제 부문에서 최고라는 사람들조차 다 반대를 하고 미친 짓이다.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세계 인류는 망해버리게 될 것이다. 경제 시스템은 박살나버릴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에서 돈을 무한정으로 찍어낸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나라 신용도 박살납니다. 공급이 무한대로 되는데 가치가 있겠어요? 이건 공급과 수요의 원리에 의해서 당연한 거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고 그 나라는 무조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신용기관에서 등급 하향을 때리고 무한정으로 찍어내는데 그 재화가 가치가 어떻게 있겠어요?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공기세 있습니까? 공기세? 공기세 없죠? 아주 소중하지만은 공기세가 없잖아요. 누구나 그냥 무한정으로 마실 수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돈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돈이 무한정으로 찍어내면 그 나라는 무조건 망한다. 가치가 없어진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번 베넨키 미연준 의장의 그 양적 완화 정책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돈을 무한정으로 풀었지만 어떻게 풀었냐? 회사에 채권을 사들였습니다. 회사에 채권을 사들이면 금리가 내려가고 기업들이 여러 기업을 하기에 엄청나게 좋은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무한정으로 채권, 회사채, 미국 국채 이런 걸 사서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채권의 이자는 반대로 떨어집니다. 채권의 이자가 떨어지면 회사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그 자금들은 한두 푼입니까?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0. 몇 프로의 이자 차이만 해도 몇억, 몇십억,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엄청난 상황입니다. 이걸 낮춤으로 인해서 미국 기업이 엄청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힘이 입어서 다우지수
역사상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처음엔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경제학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하지만 이거를 채권을 삼으로써 인플레이션, 경제 붕괴를 막음과 동시에 기업 활동을 살리고 기업 활동의 직접적인 주식시장을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 고공행진을 시켜버렸습니다. 엄청난 정책입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상 지금 여러분은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을 몸소 체험하고 계신 그 현실에 계신 겁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2008년도 끝나고 미국이 양적 완화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때 코스피에 투자를 했었어야 됩니다. 왜냐? 그 전까지 경제 시스템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정책이지만 미국이 양적 완화에 투자한 돈은 4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천조를 넘어가요. 지금은 더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더 계속 해왔으니까. 4천조억. 우리나라 지금 예산이 최고치 해갖고 510조인가? 그러죠? 근데 그 전에는 400조였어요. 400조도 안 됐죠.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500조를 찍었지만 500조를 찍는다 해도 우리나라 나라 전체 예산의 8년 예산입니다. 8년. 8년. 경제 대국 11위인 한국 경제를 8년 동안 지탱할 수 있는 엄청난 돈이죠. 미연준과 미국 정부는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따로 나눠져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엔 뭐 같은 집안이죠. 무한으로 찍어내는 겁니다. 부채로 계산이 돼요. 대차 대조표에 미 연준에서 빌린 찍어낸 달러는 부채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경제관념으로는 미국 망한다. 응? 역사상 최고의 부채만 쌓였다. 하지만 미국 망했습니까? 미국 안 망했어요. 이게 바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화폐이론 MMT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무한정 찍어내면 그 나라의 화폐는 신용을 잃고 가치가 떨어지고 국가의 시중 등급이 낮아지면은 그 어디에서도 국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망해버립니다. 하지만 미국은 기축통화입니다. 화폐의 왕, 미국이 신용을 한다. 인류 최대 강국이 신용을 하는 화폐를 무한정 찍어낸다. 하지만 이거를 시중에 국민들한테 진짜 뭐 헬리콥터로 돈 뿌린다 하지만은 그렇지가 않았고 아주 똑똑하게 채권을 무한정 삼으로써 기업의 환경을 미국 기업들이 정말 자본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 활동을 하는데 그 한두 푼을 평생 벌어서 할 수가 있을까요? 처음부터 막 이렇게 뭐 회장이 뭐 시작해가지고 공장을 설립하고 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어떤 기업이 그렇게 기업 활동을 해요? 무조건 금리에 따라서 자본을 어떻게 빌리고 이러한 경제 조건이 활성화가 돼야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는 거예요. 예? 내가 기업을 하려고 정말 좋은 큰 아이디어가 있는데 대출 누가 해줍니까? 잘 안 해주죠.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기업을 낮춰주고 금리를 낮춰주고 모든 기업의 활동을 다 최적의 정말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면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니까 주식 투자 시장도 당연히 다우지수는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채권을 삼으로써 계속 돌렸기 때문에 경제 위험도 없애버렸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다시 미연준이 이제는 이 양적 완화라는 걸 멈추고 금리를 서서히 올려갔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원리로는 이거는 주위 국가의 눈치를 본 립서비스에 불과해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돈을 찍고 위험했으면은 충분히 그 전부터 중단을 했겠죠.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 사태 터지니까 미연준에서 바로 뭐예요? 또다시 양적 완화를 무제한으로 해버리겠다. 코로나 덤벼라. 지금 상태가 어쩌냐면은 미국 부채가 양적 완화로 인해서 미국 부채 또한 사상 최대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게 부채가 시한폭탄이 터져서 세계 경제가 얼어붙을 때 이 부채의 뇌관에 불을 붙이는 거고 부채 폭탄이 터져서 세계 경제가 망하는 그런 루트거든요. 인류 경제의 루트는 항상 그렇게 폭락과 폭등을 반복해 왔습니다. 지금 양적 완화로 인해서 인류 부채가 최대죠. 그러면 딱 마침 코로나를 만났어요. 중국 경제 성장률, 미국 실업률 지금 장난 아닙니다. 2천만 명이 잘리고 경제 뉴스에서는 다 그렇게 뉴스를 내보냈어요. 그러면 이건 리먼 사태급, 정말 리먼 사태급 경제 재앙이거든요. 지금 계속 우리나라만 잘 대처를 해서 코로나가 위기 극복이 된 듯 하지만은 지금 세계 여러 나라, 유럽, 미국 얘들은 장난 아닙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경제를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주식시장 끝났네. 폭락만 남았다. 리먼 사태 왔네. 다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뉴스를 내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보란 듯이 다시 상승해 버렸죠. 말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죠. 돈을 무한정 찍는다. 돈을 무한정 찍는다. 마법과 같은 일입니다. 이 마법과 같은 일을 지금 현대 사회는 미국의 주식시장의 흐름은 바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무한정 찍어내도 되니까 찍어내서 다시 채권 사가지고 거의 간접적으로만 해주면 경제 위기, 인플레이션도 발생하지도 않고 미국의 다우지수는 계속 엄청난 폭등만 한다. 상승만 하는 거야. 모든 시장의 주체들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도 미 연준이 이제 우리 또 양적 완화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더 심해지니까 무한정 돈으로 이제 주식까지 직접 사버리겠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직접 이 주식을 산다는 건 솔직히 좀 위험하다고 봐야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접적으로 뭔가를 무한정으로 사버리면 그 가치는 무조건 없어지게 되어버렸어요. 이건 아주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시행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우지수는 무한정 상승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한국 주식을 왜 삽니까? 그쵸? 여러분이 해외 헤지펀드라고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이렇게 미국 정부가 나서 가지고 세계 경제 왕, 인류의 최고의 왕, 경제 왕들, 최고의 화폐, 달러 화폐의 왕, 달러를 갖고 있는 주강대국 미국이 몇 천조억을 풀어가지고 주식시장을 지탱하고 살리고 있는데 왜 코스피를 삽니까, 여러분? 예? 사겠어요? 이런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왜 똑같은 주식시장이잖아요. 응? 근데 휴전하고 있고 문화적으로 인식도 안 좋고 주식 범죄가 일어나면 처벌도 솜방망이야. 주식 범죄 일으키는 게 더 많이 남는 거야. 그러니까 허구한 날 계속 범죄가 되풀이되는 거 아닙니까? 예? 20억 떼어 먹고 1억 벌금 물리는데 예? 몇 천조 양적 완화로 주식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무조건 미국 주식 사죠. 막상 세금이 많은 것 같고 그렇다 보지만은 4천조억 이상으로 주식시장을 살리고 있는 미국 주식시장을 따라잡을 수 있는 나라?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달러를 무한정으로 풀면은 분명 인류의 이 경제 시스템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미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한계가 뭐냐면 주위 국가들은 달러가 정해져 있잖아. 한정적인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미국을 제외한 주위 국가들은 다 힘들어져요. 수출이든 수입이든 다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이어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다 따돌림하고 살 수는 없어요. 미국도 결국엔 수출과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히 양적 완화하면서 눈치 보고 하면은 양적 완화 중단할게. 테이퍼링하고 양적 완화 중단 축소를 하는 거 테이퍼링 해주고 이렇게 위험할 때마다 양적 완화하면 정말 뭐 이건 치트키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미국만요. 지금 미국 다우 지수가 천정부지로 상승하는 원리를 설명해 드렸고 이러한 양적 완화의 원리를 알고 있으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다 미국 주식을 샀겠죠. 미국 주식을 사야 하는 이유는 제가 다 설명해 드렸고 같은 주식 상품 그리고 세계에서 비중을 1%밖에 차지하고 있는 그리고 휴전 국가의 문화 인식도 좋지 않는 사회 제도적으로 처벌도 미비한 한국 주식을 살 이유가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이해를 하시고 많은 깨달음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